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빠른 경기 재개를 위해 볼을 하프라인으로 보낸 것이고, 두 번째 한 일은 라이언 메이슨 감독을 향해 달려가 나눈 감동적인 포옹이었습니다. 찰칵 세레머니를 건너뛸 정도로 긴박했던 순간의 이유는 토트넘은 맹공을 퍼부었고 무승부에 만족하기에는 순간적인 화력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메이슨에게 달려가 기쁨을 나누고 그만의 축하를 전하는 순간만은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역전골이 아니라 동점골에 나눈 그들의 인사는 사전 정보 없이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겐 의아한 장면이었습니다. 맨유 팬의 입장에선 고작 무승부 상황에 이렇게나 행복하다고?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메이슨의 포옹에는 단지 하루의 경기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함, 그리고 8년 전에 나눈 두 남자의 애틋함이 뜨겁게 담겨있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위기의 토트넘이 EPL 역사상 처음으로 20대 젊은 메이슨에게 감독 대행을 맡긴 선택은 2021년이었습니다. 11명의 주전 스쿼드에 들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선수 메이슨이 불과 몇 년 후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토트넘 감독의 역할이 주어질 거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의 에이스는 손흥민이었고 평소보다 더 많은 수비진의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손흥민의 역전골이 터졌으나 VAR에 의해 취소되며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어이 얻어낸 PK 상황, 케인이 빠진 토트넘의 페널티킥 키커는 손흥민이었습니다. EPL 역사상 첫 20대 감독의 데뷔전이 승리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 2개골 부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메이슨이 축구계로 돌아온 자체가 드라마틱했으며 심지어 경기마저 승리한 것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Yeah, great feeling. So happy. I can't tell you my emotions right now. Been listening to you doing your interviews with Match of the Day, Sky, and there's a couple of words that have stood out: attitude, effort, bravery, everything that you wanted. They gave you, particularly in the second half. Yeah, absolutely. We were fully committed. Like you say, brave. We were aggressive as well. I thought there was times in the first half where maybe we could have been better in the individual duels in 50-50s, but listen, the guys give everything. I think you could see that, you could feel that. In a team sport, you want to win. You want to win. You need to feel that energy. You need to feel that positivity. And listen, we won tonight, but I think more importantly, the attitude and the way we won.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감독 대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메이슨은 사우스햄튼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강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번에도 메이슨에게 승점을 안겨준 인물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흥민에 대해 말한 첫 번째 단어는 정신력이었습니다. Yeah, and that's down to mental strength. You know, I think all the top players and big players they can kind of put a missed opportunity to bed and make sure they take the next one. And thankfully for Sonny, he kept making the runs. He kept believing that the ball was going to come to him, and I seemed very pleased with the goal in the second half from him. 92년생 손흥민이 현역 생활을 하며 동료이자 감독으로 관계한 유일한 인물은 라이언 메이슨입니다. 91년생 메이슨이 26세에 2개골 부상으로 인해 은퇴한 안타까운 사연으로 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만남은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분데스리가를 폭격한 손흥민은 레비와 레버쿠젠 단장과의 끝장 토론 끝에 자신의 꿈이었던 EPL에 입성합니다. 한국에선 이미 슈퍼스타였지만 그는 영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고,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이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감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독일어를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고 독일 문화를 습득하여 함부르크, 레버쿠젠에서 살아남은 시간은 우리에겐 단 몇 줄의 기사이지만 그에겐 언어 공부와 축구를 병행하며 17세부터 해온 필사적인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유일한 독일어 구사자인 비머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후일담은 2015년 당시 손흥민의 심리 상태와 토트넘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의 절박함을 모두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어쩌면 그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2015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토트넘의 트레이닝 센터에는 연약한 피지컬의 한 선수가 역시 비장한 표정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메이슨은 전형적인 천재 미드필더 유형이었고,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그랬듯 토트넘 유소년 축구의 다이아몬드였습니다. 8살에 축구를 시작하고 17살까지 압도적인 수준의 경기를 보였던 메이슨이 빛을 잃기 시작한 순간은 바로 또래의 체격이 메이슨의 2배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피지컬을 앞세운 잉글랜드 성인 축구에서 메이슨은 유소년 시절 같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18살에 프로 데뷔한 기록적인 토트넘 천재 미드필더의 스토리는 요빌타운, 돈코스터, 미럴, 노리앙, 스윈던 타운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임대 행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소년 내내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메이슨에게 5년이나 지속된 임대는 삶의 큰 반전이었고, 그의 나이는 어느덧 토트넘 최연소 선수가 아니라 2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5년이 찾아옵니다. 3년 후 부상 은퇴한 메이슨을 설득해 유소년 코치의 자리를 안긴 포체티노 감독이 메이슨에게 선사한 첫 번째 환희의 순간입니다. 스윈던 타운에서 임대 중이던 메이슨의 경기 조율 능력과 패스 능력은 포체티노에게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토트넘 감독 부임과 동시에 레비 회장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손흥민 영입 요청이 드디어 받아들여지고 짠돌이 구단에 전례 없는 엄청난 액수가 지불됩니다. 미드필더 자원을 추가로 영입할 자금이 없는 포체티노 입장에서 임대 중이었던 메이슨의 복귀는 마치 무료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손흥민의 발굴, 메이슨의 임대 경기를 주시 MK 돈스 3부 리그 경기를 통해 알리를 확인하고 영입한 포체티노 감독의 엄청난 스케줄은 모두 알기 어려울 정도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데스크를 통해서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는 포체티노 축구. 하지만 데스크가 완성되기 전 이미 포체티노의 머리에는 토트넘 축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가 구상한 전략의 핵심 멤버는 패스의 메이슨, 침투의 손흥민, 그리고 마무리의 해리케인이었습니다. 2015년 토트넘 캠프에서 손흥민과 메이슨이 가장 비장한 표정을 보인 이유입니다. 어릴 적 꿈 EPL에 적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손흥민과 5년간의 임대를 끝내고 드디어 8살에 입단한 토트넘의 성인 무대에 반드시 안착해야 했던 메이슨에게는 서로 영어가 통하지 않던 시기였지만 동변상련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실했던 두 명 모두에게 2015년은 실패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프로 데뷔 이후 가장 부진했던 시즌이었고, 볼프스부르크의 영입 제안에 독일 복귀를 외쳤을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안긴 한 해였습니다. 메이슨은 피지컬은 상승했으나 발목 부상의 악몽에 여전히 EPL 수비진을 상대로 유소년 때의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지 못했고, 더 늦기 전에 주전이 되고 싶다는 바람으로 헐시티 이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병상련 두 명의 이후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극과 극의 인생으로 치닫게 됩니다. 손흥민은 기어이 포체티노 축구의 완성을 데스크를 통해 함께했고 EPL 득점왕에 오르며 2015년의 기억을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메이슨은 2018년 첼시전에서 부상으로 은퇴하며 2015년에 거두지 못한 주전 경쟁 승리가 결국 나비 효과가 되어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벤트런의 코치 오리에의 동생을 위한 세레머니를 했던 섬세한 성격과 공감 능력을 가진 손흥민이 감독이 된 메이슨을 향해 달려가 안긴 것은 어쩌면 공기처럼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8년 전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상황만으로도 메이슨의 감정을 누구보다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손흥민이었고, 이후 메이슨의 부상과 은퇴, 그리고 코치로 시작한 제2의 인생의 손흥민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는 그동안 우리가 봐온 그의 성격을 통해 온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2015년 토트넘의 훈련장으로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찾아가 두 사람에게 서로의 미래를 전달해줬다면 과연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전 경쟁에 사투를 벌이던 두 사람이 EPL 득점왕과 EPL 최연소 감독 대행이 될 거라는 말은 그저 동화에 나오는 판타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가 현실이 되는 데는 불과 7년이 걸렸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남자의 포옹은 너무도 뜨거웠고 또 위대했습니다. 그 포옹에는 2015년 그때처럼 여전히 단 한마디의 영어도 필요 없었습니다. 기억도 안 날 만큼 아득히 어린 날 시작한 축구, 가장 좋아하는 오직 축구를 위해 평생의 인생을 바쳐온 두 사람, 그리고 그 축구 인생에서 맛보는 뜨거운 눈물과 터질 듯한 행복, 국가와 문화를 초월해 두 사람의 인생은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득점의 기쁨과 그 포옹을 나누기 위해 그들이 축구를 해왔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손흥민에게 부상으로 축구를 멈춘 메이슨의 인생은 어쩌면 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울리는 가장 거대한 동정심을 자극하고, 또 감독으로 기어이 돌아온 그의 삶에는 범접할 수 없는 경외심과 축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당신, 그리고 7년 후의 당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합니다.